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원익홀딩스 버텨가는데요. 자, 이렇게 43,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렸던 요 11선이 드디어 가까워지고 있죠. 저는 이번 구간 역시 이때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요 1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지 우리는 요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여전히 요 11선과 21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조금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털리지 마시라는 거고, 자, 오늘 역시 이 기존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 신규 진입자분들의 대응 전략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원초적인 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익홀딩스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원익이라는 이 그룹이 정말 좋은 회사냐 라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저는 봐야 됐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아직 한두 방 더 남아있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는 지주회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룹의 투자, 지배구조 중심의 회사라는 거죠. 원익홀딩스가 여러분들 왜 올랐을까요? 자, 첫 번째, 단연코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지금은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익그룹은 삼성전자의 생태계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주사들의 재평가입니다. 지금 원익홀딩스는 뭐 반도체면 반도체, 로봇이면 로봇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로봇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분명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야심찬 포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원익 로보틱스가 컨택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 원익 IPS인데요. 마찬가지로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선단 공정 수혜주로 실적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실적이 개선될수록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극심한 저평가 구간,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도 낮죠. 지금 원익이 보유한 원익홀딩스의 지분가치는 무려 1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원익의 시가총액은 아직도 2천억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대중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원익홀딩스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역시 정답지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코스닥이 비교적 약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익홀딩스는 묵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이 회복이 되었을 때 원익홀딩스는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우리는 미리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의 장은 여러분들 가는 놈들이 많이 더 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의 500조 시대입니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지금 같은 구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이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익홀딩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미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기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요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6일
어제 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월 7일 수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상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 역시 반도체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쪽을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이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게다가 상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역시나 이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자, 월봉상 상보는 직전의 부근을 다시 이렇게 회귀를 한 상태였죠. 제대로 된 반등이 하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래의 흐름을 보면 기존과는 분명 다른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쏟아냈던 구간도 완벽하게 메꿔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추세에서 나온 이 단기 평선들의 중첩인데요. 어제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저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쏟아내지 않고 양봉 마감을 했었죠. 이것이 우리의 공략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결정적인 시진핑의 한마디.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단기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상보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싸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상보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9.61%. 여러분들 오늘 시가 2% 띄우고 결국 상한가 도달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목요일장도 내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촬영을 하면서 양봉 전환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때의 구간과 매우 흡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매수를 하고 요 21선이 이탈될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관망을 하면서 여기 38,000원까지 기다릴지. 여기는 확률상 여러분들 반등 구간이 맞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요 11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1선에서 베팅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요 2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겁니다. 자, 화요일장도 미장은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되었는데요. 그래도 미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약세장을 진행하고 있죠. 뭔가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무려 4,460포인트, 코스닥 또한 빠졌는데도 940포인트고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장에 이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봐요. 즉 가는 놈들이 많이 더 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요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죠.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케빈 해시시 이제 요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것만 나오면 우리에게는 1월달 더 이상 빠뜨릴 만한 요소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목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 회장일 수도 있겠고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뭐 현재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의 공장들을 막 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분명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어지러우시겠지만 요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